간호, 물리치료, 치위생 등은 보건 관련 학과이며 해당 학과를 가고 싶다면 필수 영상이다. 보건 계열로 입학이 가능한 생소한 입시 제도를 소개하려고 한다. 첫 번째 입시 제도부터 소개한다. 편입학이다. 편입학은 대학을 다니다가 다른 대학으로 옮기는 제도이다. 대학교 2년을 다니면 일반 편입이 지원 가능하고 4년제를 졸업하면 학사 편입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때 포인트 나간다. 대학교에 TO가 생겨야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 편입은 휴학, 자퇴 등 자리가 빵꾸 나야 TO가 발생한다. 학교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대학 입학처를 확인하시길 바란다. 이때 포인트 나간다. 추가적으로 보건계열 편입은 동일학과 출신자만 지원 가능한 학교들이 있으니 제한되는 학교들은 반드시 체크하길 바란다. 보건계열에서 편입학 평가 요소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인서울 수도권 쪽은 편입 영어 준비, 그 이외의 학교들은 보통 대학교 성적 ABCD로 들어간다. 공인영어 전용 대학도 있다. 일단 편입은 수능처럼 들어가기가 빡세다. 할 거면 학사 편입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참고로 간호학과 편입의 대표적인 학교는 가천대, 가톨릭대 등이다. 두 학교는 편입 영어 전형이다. 그럼 공부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대부분이 모르는 제도이고 수능 점수, 내신 점수가 필요 없다. 그래서 머리에 상관없이 의지안으로 합격할 수 있다. 바로 소개한다. 두 번째 입시 제도, 대졸자 전형이다. 전문대가 2년제, 3년제로 알고 있을 텐데 특이하게 대졸자 전형을 모집하는 전문대 보건계열 학과는 4년제이다. 4년제 전문대학교로 기억해두자. 그래서 1학년으로 신입학하면 4년 동안 학교를 다녀야 된다. 근데 모든 학교가 대졸자 전형을 모집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전문대를 다 조사해야 된다. 하지만 내가 영상 후반부에 학교 리스트를 쭈르륵 알려드리겠다. 대졸자 전형의 지원 조건은 대학교 졸업자이기만 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 나간다. 본인이 졸업자인지 졸업 예정자인지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학교가 달라진다. 자세하게 알아보자.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입학처를 확인하면 정시, 수시, 편입은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지만 대졸자 전형은 찾아볼 수가 없다. 바로 정시와 수시 안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확인해보면 전문대졸 특별 전형이 있다. 그러면 지원 시기는 자연스럽게 산출된다. 수시는 1차와 2차로 구분되며 1차는 9월 접수, 2차는 11월 접수, 정시는 1월 접수이다. 그런데 이때 졸업 신분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6년 8월에 졸업한다고 가정하면 26년에 벌어지는 수시 1차부터 수시 2차 정시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27년 2월에 졸업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6년 9월에 접수하는 수시 1차는 당연히 지원이 안 되고 26년 연말에 접수하는 수시 2차와 정시는 학교별로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 졸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한 곳이 있고 대학교를 졸업했어야만 지원 가능한 곳이 존재한다. 이때 포인트 나간다. 수시 1차가 가장 모집 인원이 많다. 모집 인원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커트라인이 낮아지거나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최대한 수시 1차의 목표를 맞춰서 계획을 해보자. 만약 본인이 고졸이거나 대학교를 다니다 말았으면 어떻게 할까? 이때는 학점은행제 스킬을 쓰면 된다. 고졸이기만 하면 누구나 시작 가능한 제도이다. 집에서 PC나 핸드폰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고 학점 취득한 다음 일정 조건이 달성되면 졸업장을 주는 제도이다. 고졸 기준으로 전문대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까지 보통 2학기 과정이 소요되며 평균 8개월이 걸린다. 참고로 대졸자 전형은 기존에 졸업한 대학교의 전공은 상관없다. 또한 정시라고 해서 수능 점수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고등학교 내신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럼 학생이 어떤 걸 평가하는지 알아보자. 반영 요소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성적이다. GPA라고 하는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취득한 학점에 부여된 ABCD가 성적이다. 보통 대졸자 전형의 평점 커트라인은 높게 형성되어 있다. 4점대 내외로 맞아주면 되며 성적표에 A가 도배되어 있어야 된다. 성적은 학생의 성실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만약 본인의 성적이 낮은 상태다. 재수강이 가능한 상황이면 재수강을 하자. 또한 위에서 언급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학점 세탁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제대로 진행해야 아무도 모르게 신분 세탁된다. 이때 포인트 나간다. 4.0의 성적을 가진 두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한 학생은 10과목을 들었고 다른 학생은 30과목을 들었다. 같은 성적이어도 많은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약간은 유리하다. 두 번째 반영 요소다. 면접이다. 보통 면접은 어렵게들 생각한다. 어렵지 않나? 면접을 보는 이유는 뭘까? 해당 학생을 뽑았을 때 이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무사히 졸업하기를 바라는 게 학교 입장이다. 이 본질을 기억한 상태로 면접은 두 가지만 기억해라. 인성 면접과 전공 면접이다. 학생을 모집했는데 인성이 문제 있으면 적응을 못한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멀쩡한지 체크하는 과정이 인성 면접이다. 사실 인성은 면접장에 탈을 쓰고 간다면 크게 문제없다. 일단 인사 잘하고 웃어라. 그 다음 전공 면접이다. 특히나 간호학과는 학과 공부량이 매우 많다. 이걸 따라가려면 빡세기 때문에 미리 테스트하는 것이다. 학생을 모집했는데 전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관심조차 없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학생은 못 버티고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강행할 것이다. 학교 입장에서도 손해이다. 심화 과정을 물어보기보다는 쉬운 난이도로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학생 선발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이렇다. 대학교 졸업장을 만든다. 그리고 1차에서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들 중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 인성 좋고 열정 있는 학생들을 모집한다. 보통은 성적으로 합격이 갈리고 이때 포인트 나간다. 본인이 성적이 낮다면 면접 비중이 높은 대학을 노려보자. 학교마다 성적과 면접의 비중이 다르니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들이대자. 합격자 점수는 대학교 입학처 작년도 입시 결과 보면 나와 있다. 그럼 지금쯤 다들 본인 집 근처의 대학교 입학처를 하나씩 뒤져보고 있을 거다. 이때 포인트 나간다. 전문대학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들어가보자. 해당 사이트는 우리나라의 모든 전문대의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다. 해당 학교에 학과가 존재하는지부터 대졸자 전형을 모집하는지, 성적 반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면접은 보는지 다 나와 있다. 그래서 목표 대학을 정해두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자. 모든 절차를 끝내고 전문대 1학년으로 신입학하게 되면 4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필수 과목들을 이수
필수하고 졸업하게 된다. 그럼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시를 합격하면 면허증이 나오며 의료 종사자로 취업이 가능하다. 당연하게도 같은 간호사여도 출신 학교에 따라서 근무지가 달라진다. 자대병원이 있는 대학교가 탑티어라고 보면 되며 보통 편입학으로 들어가야 된다. 또한 대졸자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탑티어 대학은 서울여자간호대, 삼육보건대, 동남보건대이다. 제대로 준비해서 해당 대학을 목표로 달려보자.